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양력 1월 1일이 되면서 무슨 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뭐 신축년이 됐습니다. 뭐 경자년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바뀌는 거는 입춘이라더라고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는 맞지만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종류의 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음력설, 그 다음에 동지, 입춘. 그리고 동지하고 입춘은 양력이기 때문에 입춘이 설 앞에 드는 경우도 있고 설 뒤에 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음력설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1년에 5번 이제 기준이 바뀐다. 그게 음력설 때 한번 바뀌고 동지에 바뀌고 그 다음에 입춘에 바뀌고 양력설에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양력동지 때 한번 바뀌지. 양력동지. 양력동지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건 로마의 동지니까. 그렇게 5번 기준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5번 나이를 먹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입춘 때 띠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또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춘 때 바뀌는 게 가장 유력한 주장이에요. 동지 때 바뀐다는 주장도 있고 띠는 동지 때 바뀐다. 그러니까 동지 지지자도 있는 거고 입춘 지지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입춘이 가장 지금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음력설에 띠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입춘 이전이냐 이후냐를 가지고 띠가 나뉘는 거고 입춘 시를 기점으로 해서 띠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입춘 날 태어났어도 입춘 시가 안 됐으면 전띠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살이야 하고 내가 무슨 띠야 하고가 개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빠른이 있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 빠른. 그게 아주 거지 같은 문화인데 왜 그런 걸 했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차피 어디로 끊어도 그거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빠른으로 걸린 사람은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면 나 몇 학번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그게 꼬롬한 거거든요. 나 몇 학번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거랑 똑같아요. 입춘하고 그 다음에 음력설하고는 띠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띠야가 음력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띠하고 내 나이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띠하고 나이는 당연히 맞춰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빠른이 걸리면 학번과 나이가 맞지 않잖아요.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띠하고 나이하고 맞추고 싶으면 동지부터 입춘 때까지는 애를 낳지 마라.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애 낳으면 안 돼. 그때는 띠하고 나이를 맞추고 싶으면. 그리고 약간 복잡하더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되고 그 안에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입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춘에 띠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80%는 되는 것 같고 이 동지 때 바뀐다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음력설에 그냥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10진법으로 통일됐어도 12진법이 남아서 12시간. 그 다음에 60진법이 남아서 60초. 이렇게 가듯이 60분, 60초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로 음력설로다가 기준점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동지나 입춘이라고 하는 주나라 때, 은나라 때 문화가 설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설로 지금은 거의 다 대세가 바뀌었어. 바뀌었어도 음력설이라고 하는 게 또 지금도 영향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이 또 흘러가면 그런 구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이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근거가 뚜렷한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이런 거는 이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라만 있는 거야. 카드라만. 카드라만. 저게 무슨 뭐 수천 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00년, 4,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좀 적어줬으면 상고할 수 있다라고 공자가 적어놨거든요. 아, 저걸 다 뽑아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양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서들은 다 없어진 거고,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그때는 벌써 당나라 때니까 그 사람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군이 어떻고 저쩌고 그게 옛날 문헌에 나와. 뭐 삼국사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국유사에 그런 게 잘 나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당군 신화는 나오지만 그 이상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당군과 관련된 그러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언제 나오냐?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나와. 그걸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저 대중교 계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환단곡이라든지 뭐 신단민사라든지 신단실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그게 고려 때라도 나오면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걸 저걸 뭘 어떻게 받아줘. 공영달의 춘추정의라고 하는 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나라 초에만 저런 얘기를 했어도 뭐 공자 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저거는 뭐 타당한 것 같다. 한나라 초만 해도 그게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실제로는 2000년도 넘죠. 후한이 기원 전까지 올라가는데 2000년도 넘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도 받아줄 수 있는데, 당나라 얘기는 사실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입춘과 동지는 양력이다. 그래서 예전에 양력 문화가 있었다. 양력을 설로 보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양력설이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발음. 구정이라고 하는 게 옛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옛 기준이야. 그러니까 옛날 설인 거야. 그리고 양력설은 요즘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더 옛날로 올라가면 양력설들이 있었던 거야. 이거 되게 재밌죠? 1월 1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분명히 양력 기준의 설들이었어. 그래서 얘네가 지금도 날짜가 안 바뀌어. 날짜가 안 바뀌어. 그래서 양력 문화도 동아시아에 고대에 있었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하고, 지금 현재 시간 속에 10진법 말고 12진법이나 60진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문화들이 적층돼 있다 보니까 하나로 다 통일되지 못하고 옛날 기준들이 남아있다더라. 그래서 띠는 입춘에 바뀌고 그 다음에 나이는 지금 현재 정월인 1월 1일에 바뀌고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양력 1월 1일이 되면서 무슨 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음력설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무슨 년이 바뀌었습니다. 뭐 신축년이 됐습니다. 뭐 경자년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바뀌는 거는 입춘이라더라. 그러니까 언론도 다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21년이 밝았습니다는 맞지만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음력설에는 말할 수 있어. 음력설에는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도 일부는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 입춘 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춘 때는 그 얘기 하는 언론이 없어요. 제하의종 칠 때 그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게 이 오진법 체계하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법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진법 체계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시까지 못 세요.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진법 정도 나올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이진법이고 저건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건 또 기원이 달라요. 음양과 오행은 기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행 같은 거를 기원은 어디로 나오냐면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오행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시황 때 분석행위가 한번 일어나면서 이게 다 책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원으로만 따지면 서경 홍범편이 제일 오래된 거고, 오행과 관련해서 홍범구주 나올 때 거기 오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행을 확실하게 주장한 사람은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추연이 이제 오덕종시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 시대 때는 분명히 오행이 있었어. 근데 춘추 시대 때도 오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서경으로 넘어가면 그거보다 더 앞에 있었대. 그러니까는 어디야, 은나라 주나라 교체기 때, 은나라 주나라 교체기 때 오행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오래된 거고, 이거는 최소 하한선이 전국 시대는 되는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겁니다. 훨씬 오래된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아구를 맞춰서 나중에 두 진법체가 한 동네에 계속 있으니까 서로 아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맞춰놓은 대표적인 아구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월요일, 일이 태양이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고, 태양, 그 다음에 음이니까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게 음양오행을 맞춰놓은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돌림자에도 이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돌림자를 쓰는 집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앞 글자가 성이 한 글자고 이름이 보통 우리는 두 글자니까 두 글자면 돌림자는 이렇게 간다. 앞뒤.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 하나가 하나가 양, 이래서 하나가 이렇게 계곡 돌아가고, 여기가 목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교대로. 돌림자에는 부수가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목, 화, 토, 금, 수가 교대로 쭉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룰을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저런 룰들을 잘 지켜서 이름만 봐도 그 집안에 대충 몇 대 손이구나 라는 게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름을 딱 보고 돌림자 이렇게 딱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금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가 집원으로 바꿨잖아요. 집원으로 바뀌면서 뭐가 있냐면, 그 주소를 들었을 때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 개념이 있으면 그게 아마 저쪽 동네인갑다. 뭐 서울이면 서울에 어디, 울산이면 울산에 어디, 뭐 저 부산이면 부산에 어디, 이렇게. 어느 동네에 걔가 살았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집원만 계속 쓰는 세대들이 올라오면 그 개념은 없어지죠.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양오행에 어느 정도 이상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사람 나이, 이름만 딱 들어봐도, 제가 그 집안에 몇 대 손,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지금은 거의 사라진 얘기고. 사라진 얘기. 그래서 음양오행이 우리 주변에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맞췄다. 예전 사람들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오행과 또 십간을 맞추는 문화가 있어요. 십간을. 그래서 오행 안에다가 또 이걸 맞춰,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래서 이게 이제 띠하고 결정이 되면, 색깔은 뭐냐면, 이게 푸른색, 청, 불이니까 적, 나무는 푸른색, 그 다음에 이거 흙은 황토색, 노란색, 그 다음에 금은 흰색, 물은 검은색, 물이 깊으면 검대, 깊은 물은 검대, 그렇게. 쇠는 흰색, 뭐 이렇게. 올해가 신축년 맞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자년, 그러면 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룰은 없습니다, 원래. 이런 건 없어. 예전에 백말띠라고 하는 것만 있었어요. 백말띠. 백말띠라고 하는 것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황금돼지해, 뭐 흑룡해,
흑룡은 나쁜 건 딱 들어봐도 나쁜데 무슨. 그러니까 흑에 걸리면 뭐냐면 이게 검은색에 걸린 거예요. 임계에 걸려서 용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흑룡의 해야. 근데 그거는 요즘 사람들이 뭐 물건 팔아먹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유행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뭐 블랙데이, 뭐 짜장면을 먹는다는 둥, 뭐 한다는 뭐 오만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말띠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말이 활달한데 양기가 충만한 흰색까지 있으면 얼마나 활달하겠냐. 그러면 집안에 다소곳이 붙어 있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백말띠가 뭐 세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뭐 황금 돼지가 어떻고 무슨 뭐 빨간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상술로 구라입니다. 구라. 흰소면 인도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흰소면 인도소. 그럼 뭐 인도가 대박 나갔어? 코로나로 죽 쓰고 있어요. 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원이 분명하냐? 아니, 그렇게까지 분명한 것들은 다 아니에요. 이게 좀 알딸딸한데 전통 문화 속에 그게 다 이렇게 적층돼 있어요. 적층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정리해서 알아두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게 반복돼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대충 저렇다더라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 사람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옛날 뭐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지혜로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동양학의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비 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과학 같은데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과학 아니에요. 과학 아니에요. 마치 혈액형 가지고 사람 성격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할 만하지.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그때 조금 더 좋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동지라든지 입춘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정해서 그때 우리가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거를 해서 1년을 복되게 잘 보내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달 보고 보름달 보고 추석에 기도해요. 야, 그거나 그 달이야. 그리고 신년 되면 정동진에 가서 뭐 기도를, 야, 그거 매년 뜨는 태양이야. 그리고 그거 유사일에로 떠왔다. 유사일에로. 거기에 네가 얘기한다고 뭐 바뀔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마음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되겠다. 딱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성이 아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납득은 되지만 꼭 그렇게 해야 100%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라는 정도까지. 자, 오늘 입춘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